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의 세법 두 번째 시간 김주성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영상 저번에 업데이트 됐는데 반응 어때요? 예,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예. 긴장 풀고. 예. 좀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부동산 3법 주요 개정을 다뤄볼 건데요. 백문백답 양도소득세 7번부터 풀 겁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1강을 안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1강을 보시고 이 7번 문제를 맞이해야 매끄럽게 지나갑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김주성 세무사님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 김주성 세무사님 직통번호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시동 걸겠습니다. 갑니다. 문제 읽어드릴게요. 중과세율 적용 관련입니다. 양도세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료화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대체 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예.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종전주택을 A주택. 취득을 하시고, 예. 취득 요건이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예.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예.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에 예.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 된다 이런 규정인데 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예. 네,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예. 조정 대상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면 이게 9.13 대책이죠? 네, 9.13 대책입니다. 이게 2년으로 바뀌고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하면 취득하시면 또 이게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규정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상 오른쪽 좀 잘렸는데요. 예. 2년 내는 9.13 대책 이후 18년, 1년 내는 19년 12, 16 이후 취득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왼쪽 보면 좀 질문이 있는데, 종전에는 3년은 뭐 조정, 비조정이 있고, 2년은 조정, 조정이 있는데, 신규, 이게 무슨 차이예요? 조정, 비조정? 요, 원칙은 3년인데, 예. 이게 대책이 생기면서 2년, 1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네. 두 개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그 비조정 지역은 혜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문제가 뭐냐면 취득 요건이 있는데 취득 요건? 취득 요건이 이제 1년 이상 종전주택 취득하시고 나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되기 전에 취득했죠.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과세는 되지만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3년 이내 처분했다는 처분 요건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중간은 이제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 되기 전에 취득하면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인데 3년 이내 처분했으니까 중과세는 안 된다. 그렇죠. 야,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1강과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그 자료를 꾸준하게 계속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중과세율 적용 관련한 문제 계속 이어나갑니다. 8번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9.13 대책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됐나 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를 등록을 하셨는데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는지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13 대책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9.13 대책 이후에 1주택을 보유한 그 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9.13 대책 이후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이
대책이 있었는데 예. 위 사례에서 보시면 예. 그 양도세의 경우에는 주택수 판단할 때 세대 단위,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는 부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 남편이 제3자한테 구입했을 때 취득 시기로 보기 때문에 남편 취득 시기를 본다. 양도소득세는. 9.13 대책 이후에 이전에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요 9.13 대책 요 중과 된다는 규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네요. 중과는 남편 따라가니까. 양도세 중과는 안 되고 그렇고. 이와는 반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음? 인별이 남편과 아내 각각 따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증여했을 때 요때를 새로운 취득 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건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걸로 봐서 종부세는 종부세가, 9.13 예. 이후로 세금을 매기고 네, 양도소득세는 남편 따라간다. 네 맞습니다. 예. 야하, 이게 결론을 내면 쉬운데 이 앞선 문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야, 이런 케이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뭐 수능 시험 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읽어볼게요. 분양권 2021년 3월 2일 날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A씨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1, 2, 3, 4번의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주택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만 주택으로 볼 건지에 대한 주택서 판정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셨는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이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지역 기준과 그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5화 기준으로 만족을 하시면 주택수의 카운터가 되는 건데 일단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대 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시. 세종시도 포함됐네요. 이 지역이면 가치 있는 주택수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고. 일단 군 읍면 이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액이 기준시가 금액이 3억이 넘으면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게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시와 3억 초과는 군 읍면시 단위를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2단계 이거는 뭐예요? 양도하려는 그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를 안 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이제 중과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만 중과한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최근에 막 그랬는데. 자, 그럼 문제 볼게요. A씨가 1번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지역 기준 충족했기 때문에 서울이니까 당연히 주택수 포함되고 2번도 지역 기준 포함되고 경기도니까 주택수 포함. 대전도 3번도 지역 기준 포함됐고 이건 또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네요. 1월 1일 이후에 이제 취득한 분양권이기 어디 때문에 볼까요? 내년 2021년 3월 2일 날 취득했으니까 주택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강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4번은 지역 기준을 순정 못했고 이제 지역도 안 되고 기준시가 3억이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다. 3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총 A씨가 주택수가 3주택이 되네요. 그리고 서울 송파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당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과가 됩니다. 그렇죠. 아하, 알겠습니다. 9번 문제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거주요건 문제네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기간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뭐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1강 때 했기 때문에. 보니까 보사거사가 생각나네. 1강 때 나왔던 기존의 보유기간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기간 4%가 된다는 내용표 그 내용이네요. 그 뒤에 사례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1강 때 나왔던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그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네, 맞습니다. 2년일 때는 2년이든 10년이든 기존에는 4억 4천 똑같은데 다 해줬는데 개정돼갖고 이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 많아지죠. 뭐 2천, 2억 6천 400에서 거의 4억 4천 이렇게 된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니까 매각하실 분들은 이제 2달 남았으니까 빨리 매각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됐던 이제 현재는 적용 안 되는 규정이라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막 발효되거나 진행될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정대상 지역에서 뭐 10년 이상
내가 보유한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내가 양도했을 때 예. 기본 세율 적용한다. 예, 그런 내용인데 이제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네.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12번 볼게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 고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예. 이건 좀 뒤에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례만 읽어드릴게요. B주택 양도일로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이게 A주택을 2014년 5월에 취득을 하고, 그렇죠. 또 B주택을 2019년 2월에 취득을 하고, 예. B주택을 2021년 4월에 양도를 하면,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이제 A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제 A주택을 양도했을 때, 2020, 여기 2024년 1월에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한 그 기산점을 2014년 5월 달부터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A주택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텐데, 그렇죠. 요때 그 2년 보유해야 되는 그 요건은 카운트 되는 시점이 21년 4월 달부터 2년 보유 요건은 또 2년 거기서 따지고 여기서 따지고 21년 4월 달부터 2년 보유하고 또 거주도 이때부터 21년 4월 달부터 추가적으로 거주를 또 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9억 넘는 부분에 과세가 됐을 때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그 기산점은 A주택 취득일인 2014년 5월 달부터 이제 카운터가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서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추가 설명 좀 필요하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적은 건데 21년 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2년 거주 요건이 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 최종 1주택을 보유했을 때부터 아니면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헷갈리는데 현재로서는 좀 헷갈리죠. 이게 대부분의 업계에서 유명한 그 세무사님들이나 제 생각도 그 추가적으로 2년 거주를 새롭게 더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면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13번 1세대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길어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추가 설명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길어. 문제를 그림화 시킨 겁니다. 장기 임대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남아있는 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시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동시에 중복해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거주주택 그 비과세는 요건이 충족을 하시면 반드시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 비과세 되더라도 이제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은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중과세율 그때 과거에 그 세무사님들이 예. 기본 세율로 신고를 했다가 그렇죠. 세무서에서 이제 좀 다시 신고하라고 수정 신고하라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예. 장기 임대 주택이라든가 일시 예. 주택도 그 중과 대상할 때 주택세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이게 예. 장기 임대 주택을 걸어 놓더라도 예. 중과 대상 주택수 판단할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이분은 3주택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공제도 안 됩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2강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13번까지 풀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선 1강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오늘 김주성 세무사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다음 강의 때도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이었습니다. 예, 김주성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